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와카메 센세 데스요. 자, 오늘은 일본어 회화 무조건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6가지 꿀팁과 일본어 회화가 목적인데 한자와 문법도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에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요. 학생들 모두의 목적은 회화 커뮤니케이션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관련 동영상을 보면은요, 1년 만에 일본어 능력시험에 합격했다, 6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 1년 반 만에 회화를 마스터했다 라는 수많은 영상과 인터넷 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일본어 노출 기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오타쿠적인 기간 또는 드라마나 예능에 빠져서 그것을 과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그 노출 기간을 말씀하지 않고 딱 일본어의 진정한 학습 기간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노출 기간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다른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은 우리가 노출 기간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오타쿠도 아닌, 덕질을 하는 사람도 아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화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꿀팁 6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베터라입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은 학습자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은 말씀을 하는데 주저함이 있어요. 이 표현이 과연 문법적으로 맞는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머릿속에서 1, 2초 주저하는 순간 다음 화제거리로 이미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만 뜨문뜨문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뱉어. 거지같이 말해도, 개떡처럼 말해도 일단 뱉어요. 우리의 임무는 일단 말하는, 뱉는 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무는 이제 일본인에게 가는 거죠.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는 거는 일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개떡처럼 말해도, 단어만 말해도 일단 무엇이든 뱉어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틀려도 돼요.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고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뱉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얼거리기, 미친년대기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효과를 많이 보았어요. 머릿속을 일본어로 가득 차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今日は5月5日子供の日ですね.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사도 하고, 顔洗ってからコーヒー飲みましょう. 이렇게. 또 뭐 자기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스스로에게 바가야로! 이렇게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머릿속을 최대한 일본어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본어를 중얼거려요. 무엇을 보죠? 그러면 코코와 도시대 히토가 오이다로, 이렇게 최대한 일본어로 중얼거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틀려도 돼요. 왜냐면 나밖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예요. 나의 회화 노트 만들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장면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족보를 만든다, 족보를 본다라고 하죠. 자신만의 회화 족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면을 설정을 해요. 자기소개 장면이에요. 와타시와 부산가라 키마시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니혼고노 벤교노 타메니 키마시다. 이렇게 장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 장면도 설정을 해요. 이라시아이마세. 고추몽 요로시 데스까? 뭐 친구와 싸우는 장면까지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대 아나타와 와타시오 신지나이노? 뭐 이렇게 우소츠이타노? 이렇게 친구가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사소한 장면까지 설정을 해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회화 장면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회화 노트를 만들고요. 장문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일단 한국어로 1번 쓰고, 우리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작업을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장문을 하면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체킹, 검사를 받고 싶잖아요.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제일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대학 선배들이나 대학 교수님한테 가서 장문 수정을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꼭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그 작문을 맞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대충 가르쳐 주고 술을 사라고 한다든지 뭘 바란다든지, 그리고 바쁜 교수님한테 가서 매번 봐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의 이 실력도 안 되는 미천한 작문을.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내가 실력이 쌓여갈수록 내 스스로 이 작문을 고쳐 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6개월마다 그 작문을 다시 보면 정말 틀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점점 완성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인생 노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 노트를 만들어서 쓰기만 하면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벽을 보고 1인 2역을 한 거죠. 이라시아이마세, 남메사마 데스까? 이렇게 스스로, 후타리 데스, 이렇게 스스로 벽을 보면서 1인 2역을 하고,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단어만 나열되어 있어도 그것을 연습했어요. 틀려도 돼요.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고요. 틀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단지 알아듣는 니혼진이 피곤할 뿐이겠지만 꿀먹은 벙어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화 노트 만들기를 추천. 네 번째고요. 의미 없는 노출도 학습에 꼭 도움이 돼요. 요즘에는 좋은 영상이 많아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드라마, 애니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노출이지만 그 자막이 있는 걸 꼭 보셔야 해요. 그런 의미 없는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일본의 문화라든지 일본인의 악센트라든지 억양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어서 발음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자주 들리는 단어는 외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의미 없는 노출도 꼭 학습에 도움이 되니 일본어와 관련된 매체를 많이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5번째. 의미 없는 노출을 했고요. 그 영상을 최소 3번에서 5번을 반복해서 보세요. 물론 자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자막이 없는 걸 보면 내용이 산으로 가니까요. 무조건 자막이 있는 걸 보시고요. 그렇게 3번에서 5번을 반복해서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단어나 문장들만 노트에 정리를 해두면 많은 도움이 돼요. 공부를 할 때 접하게 되면 그 장면과 이미지와 함께 접목이 되면서 정말 나만의 단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지막 6번째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쉐도잉이에요. 쉐도잉이라고 해서 그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을 그대로 그림자처럼 따라 읽는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레벨이 다 다른데 어떻게 쉐도잉을 해요? 우리가 보통 쉐도잉이라고 하면 뉴스 쉐도잉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준별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초급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본문이 있죠. mp3 파일로도 잘 나오잖아요. 그 본문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용해서 원어민을 그림자처럼 따라 읽는 연습을 하면서 그 발음과 억양과 숨소리까지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그것을 위해 10번, 20번 연습을 하게 되면서 그 문장과 단어가 모두 자신의 것이 돼요. 그렇게 쉐도잉을 초급은 하고요. 중급은 쉬운 동화나 쉬운 뉴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 초등학생 대상 NHK 쉬운 뉴스가 있어요. 초등학생 대상,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최신 뉴스 쉬운 단어로만 쓰여 있어요. 효과가 좋아요. 단어와 문장은 제가 블로그에 항상 올려놓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쉐도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단어와 해석을 제가 달아 놓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요. 동화도 있어요. 쉬운 동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블로그에 올려놓았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중급 수준의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 분들이야말로 이제 고급 정말 일본의 뉴스로 하면 돼요. 그 앵커의 발음, 억양 그대로 숨소리까지 끊어 읽는 것까지 그대로 따라서 그림자처럼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장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하나의 지문식에서 짧게는 3개월, 6개월만 꾸준히 하면 정말 일본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본어 회화가 목적인데 한자와
문법을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만 대충 다니실 거면 안 하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다 해결되는 세상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길 안내도 다 할 수 있고 이제 모르는 것도 팝하고 그런 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편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만을 목적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을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것을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의 모든 뼈대는 문법이에요. 그 문법의 뼈대에 단어를 붙이면 그 실력이 증폭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뼈대인 문법을 무시하고는 고급 레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문법을 해보시고요. 문법이 힘드신 분은 제가 한 달 만에 마스터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자예요. 우리 한글을 배우듯이 한자도 일본의 똑같은 글자거든요. 한자를 모르는 일본인은 없어요. 히라가나만 알고 있는 일본인도 없고요. 일본의 똑같은 우리와 같은 글자이니까 한글과 같은 글자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해요. 일본의 한자를 모르고 일본에 가시면 겪으실 거예요. 까막눈이라는 것을. 간판이나 메뉴판, 모든 화면 속의 영상, TV 영상 모두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 초등학생들 한자가 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음과 훈을 외우거든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워야 해요.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한자 컨텐츠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게 빠른 시간에 나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허접하게 구상하고 너무 기대는 마세요. 그 한자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게 많이 구상하고 있어요. 쉐도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르쳐드린 꿀팁으로 여러분도 회화를 꼭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해보세요. 자, 저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미나상, 교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